시장에 분명히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팽팽한 줄다리기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카르페디엠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아니, 분명히 눈앞에 위험이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심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시장이 지금 어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보고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호재를 차례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하고 과연 지금이 카르페디엠을 외칠 때인지 같이 한번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장의 줄다리기입니다. 지금 시장을 양쪽에서 아주 그냥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반된 힘들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팽팽한 힘겨루기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유럽 재정 문제나 미국 고용 둔화 같은 악재들이 시장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잠시 후에 자세히 볼 삼저 효과 같은 아주 강력한 호재가 또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현재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선 시장에 들이운 먹구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시장을 한번 흔들었던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죠.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내려버렸습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고 나라 살림살이가 앞으로 걱정된다는 이유였죠.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오르고 유로화는 뚝 떨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유럽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재정 문제가 이렇게 금융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번 반영이 과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 2012년 유로존 위기 때는요, 유럽이 불안하면 돈이 전부 안전한 미국 국채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국도 나라빚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문제가 터지면 전 세계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시장이 패닉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프랑스 좀 위험한데 하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던 알려진 악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시장에 버티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저울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의 낙관론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그냥 금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 안에 최소 3번, 그러니까 75bp 이상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가격에 아주 높게 반영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연준의 최우선 순위가 드디어 물가 잡기에서 경기 살리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이 긍정적인 분위기는 사실상 이 믿음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정말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 있는 진짜 경제 데이터를 깊숙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물가도 아직 안 잡힌 것 같고 일자리도 많다는데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내릴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91만 1000. 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일자리 수가 사실은 91만 개나 뻥튀기였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없었던 일자리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미국 고용시장 정말 탄탄하다고 믿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약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고작 5만 개 정도 늘어난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봐야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이걸 보면 기업들이 원가가 올라도 제품 가격에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주 명확해요. 8월 PPI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특히 도소매 마진은 확 깎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라는 겁니다. 수요 자체가 약해서 물가가 오르기 힘든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연준에게는 이제는 부담 없이 금리를 내려도 되겠구나 하는 그린라이트가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죠. 이렇게 분명한 위험 신호들이 있는데도 시장이 왜 카르페 디엠을 외치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이 긍정적인 전망은 크게 4개의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첫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둘째, 그로 인해 돈이 더 많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 셋째, 강력한 3조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이끄는 견고한 투자 사이클입니다. 바로 이 3조 효과라는 게 경제에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어주고 있는 건데요. 보세요. 금리 낮아지죠, 유가 떨어지죠, 달러도 약세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기업이든 소비자든 순총이 확 트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AI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 열풍이죠. 이 투자는 일반 소비 경기가 좀 주춤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의 힘으로 미국 경제를 앞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팽팽한 시장의 줄다리기에서 긍정적인 힘이 부정적인 힘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장이 위험을 알면서도 카르페 디엠을 외칠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카르페 디엠 국면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위험들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